우리나라 국민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양적 완화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적 완화. 그래서 내가 6천조 정도의 양적 완화를 합니다. 네. 3년간.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나서 1년간 2천조, 그 다음에 2천조, 그 다음에 2천조. 일본은 8천조를 했지만 그거는 8천조 N이고 우리는 8천조를 한다 이거예요. 후보님께서는 역대 그 대통령보다 남달리 정말 그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뵙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예. 주먹구이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중물을 펌프하고 바싹 말라 있는 데다가 숟가락으로 물을 자꾸 넣고 있는 게 우리 경제야. 네. 그러면서 펌프 물이 안 올라온다고 하는 거에 계속 헛펌프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가지로 양동이로 가져와서 그냥 왕창 부어서 저으면은 바싹 마른 펌프가 물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오죠. 6천조가 필요해요. 내가 하는 걸 보면 놀래 자빠질 겁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게 실물 경제를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금수저 집에서 자라가지고 저거 할아버지 돈으로 말이야. 저거 아버지는 외면하고 저거 어머니의 정보력으로 공부해가지고 유학한 거야. 그래요. 저거 어머니 그 정보력, 돈의 힘으로 관리가 됐다 이 말이야. 네. 시험에 붙어가. 이게 물정을 아나. 맞습니다. 미국 가서 경제학 서적 몇 권 배웠다는 게 다야. 근데 박사학이야. 우리나라 다 말아먹어요. 나는 수치의 귀재입니다. 내 430이라고 그랬지만은 상상을 초월하며 내 공약, 내 정책을 한번 보시고 내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예. 나는 실물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 경제, 카인즈에서부터 하이에크까지 그 사람들이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다 깨뚫었어요. 전부 깨뚫어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세계 경제를 살려내야 돼. 네. 그래서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한 달통에 있는 사람이고 네. 나는 종업원, 남의 회사에 종업원으로 14살 때부터 어릴 때는 뭐 모섬을 살았지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 집에 모섬을 살았거든. 부모가 없으니까. 서울에 와서 14살 때부터 34군데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야간대학원까지 나왔잖아. 네. 그럼 나는 주간 학교를 못 다녀봤어. 맨 야간이야. 야간.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한 겁니다. 낮에 일하고. 그러면서 밥은 노다지 굶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실물 경제의 귀재라 해야 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이 사람들은. 해외 유학파들은. 지금 중국도 앞으로 해외 유학파들이 잡고 있어요. 예. 해외 유학파들이 중국 공산당도 잡고 있잖아. 예. 당 간부의 자제들이 저가 아버지는 당에서 고생 말단 때부터 고생했는데 그 당 간부 자제들은 거기서 팔자 좋게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런 애들이야. 해외 유학파야. 걔들이 중국 앞으로 경제를 끌고 갈 거예요. 저 앞으로 저것도 험난한 코스가 남아있어 중국도. 네. 무슨 금수저들이 설치고 있다고. 저기도 금수저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금수저들이 뭘 망쳐놨냐? 경제를 망쳐버립니다. 흑수저들은 그거 낄 수가 없어. 전부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들이야. 그러면 이런 지금 그 모든 정책이 그 실물 경제하고 와 닿는다는 그런 모든 공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물 경제와 경제 철학과 세계 거시 경제와 미시 경제 심지어 뉴딜 정책까지 전부 융합되어 융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주는데 한 개인당 20살이 넘어 무조건 죽을 때까지 150만 원.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장가간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다. 그럼 집에 한 달에 450이 들어와요. 네. 엄마 아버지 300이 들어와요. 네. 잘 보세요. 아들이 장가가고 딸이 장가갈 나이인데 장가를 안 갔어. 그래 안 그래 그럼 450 들어오죠. 네. 아들 두 놈이 대학을 다녀. 아버지가 등록금 줄 일이 있나? 월 150 들어오는데 등록금을 왜 줘요? 아니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440 나와요. 야 엄마 150 아버지 150 나오죠? 네. 노인수당 70만 원씩 나오죠? 여기 대라면 네. 그러면 남자가 65세만 넘으면 220
여자가 65세 넘으면 220이야. 맞죠? 네. 그러면 440 나오죠? 예. 아들, 딸 450 나오죠? 예. 850이 나오죠? 그 집안이 내가 대통령 되어 있는 10원도 안 나오던 집안이야. 내 말 이해갑니까? 예. 생활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매월 850이 나올 때와 예. 10원도 안 나올 때와 예. 다르죠. 두 아들 장가도 안 가네. 이거는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세 놈을 보내려면은 한 놈당 1억 5천 있어야 돼. 4억 5천 있어야 돼. 전세 방방 얻어주려도 1억 5천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4억 5천이 정년 퇴직한 사람이 있나? 그거요, 국가가 한 놈당 결혼하면 1억씩 줘요. 세 사람 3억 나오죠? 네. 그럼 또 한 사람당 2억씩 줘, 주택자금. 그러면 그게 6억이 나오죠? 세 명이니까. 예. 6억에다가 1억씩이면 얼마입니까? 9억 아닙니까? 예. 9억이 목돈으로 나와. 장가 시집 가면. 그리고 매월 300이, 부부가 300이 나와. 그러면 자녀들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직장이 있든 없든. 근데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이력서를 500군데 냈는데 면접 보자는 데가 2군데 뿐입니다. 그거마저 갔더니 탈락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도 늙어서 실업자고 65세 넘어서 아버지 우리 아들들도 전부 실업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허경영이가 대안이에요.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이제 합당하고 타당성은 있겠으나 지금 역대 우리 그 대통령들이 이제 뭐 그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되시면은 그런데 역대 그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한번 하나만 내 이야기 해줄게요. 예. 자, 우리 앞에 대통령만 해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 논하지 않아. 네.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자, 간단하게 말해서 국회의원들 월급 줘서 안 줬어요. 좋죠. 보장한 10명 월급 줘서 안 줬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300명 합치고 보장한 3,000명 하면은 전체 월급이 연간 1조 8천억이야. 예.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는 돈이 네. 지자체의원 우리 월급 줘서 안 줬어요. 옛날에 안 줬죠. 예. 근데 줍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자체 월급 주죠. 예. 연간 7천만 원. 예. 그러면 그것이 계산하니까 1조 5천억이야. 그러면은 그거만 해도 4조가 전략돼. 자 보세요. 국회의원 100명하고 모보수 서로 하려고 그래. 보장한 너가 쓰든 말든 알아서 해. 무언금 받아가지고 해. 이러면 국회의원들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왜 보장한 월급 주고 자동차 기름값 주고 비행기 1등석 주고 이건 무슨 국회의원이 나라 예산 잡아먹는 도둑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예산 따먹기 도둑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사법부 입법부가 말입니다. 국가 예산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자체 월급 안 주는 걸 왜 1조 5천억이 나가야 됩니까? 또 정당 지원금은 왜 매년 500억을 줍니까? 어? 심지어 그 무슨 통합민주당 해체할 때 60몇 억 못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충분히. 그 국민 돈이 썩은 돈이야. 60몇 억을 그런 도둑놈들한테 60몇 억을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줍니까? 아니 자기들 국회의원들 세비 받은 거 가지고 당 유지하라고 그래. 당비 가지고. 사적 집단입니다. 정당은. 잘 들으세요. 예, 우리 후보님 사적 집단에다가 정당은 사적 집단 맞아 안 맞아요? 집단이 사적 집단에 국회의원이 있다 해서 국가에서 1년에 500억을 줍니까? 예. 그 국민들한테 돌려주라 이거야. 아니 돈을 기마일 써도 분수가 있어야지. 사적 집단들에게 왜 공적 자금을 1년에 500억을 정당 활동비로 줍니까? 내 말 안 맞습니까? 여러분은요 예산을 낭비하는 걸 무슨 관례로 삼고 있는데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내가. 아니,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일거 다 옳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걸 줬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이 있느냐? 퇴화되는 거예요. 발전된 건 뭐 크게 없습니다. 판공비를 뭐 때문에 장관이 판공비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모든 판공비를 없애야 돼요. 국민들한테 돌려주라 이거야. 후보님 말씀 하여튼 뭐 지금 내가 이번에 텔레비 나가서 이런 걸 떠들면은 네. 국민들이 과연 허경영을 안 찍겠습니까? 아유. 두고 보세요. 아니 저놈 찍으면 우리 집구석을 가만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딴 놈 찍으면 10원도 안 들어와.
또 우리 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계산하면 한 9억이 나오네. 9억을 주는데 저는 딴 놈 붙으면 10원도 안 줘. 또 결혼하면은 저 생일날은 생일 축하금 10만 원, 생일 케이크, 잠바떼기 선물 박스로 와요. 결혼하면은 결혼 축하금 1억 줘요. 초상 나면은 1,000만 원 조의금을 줘.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줘. 이건 뭐 관혼상제를 다 챙겨주네. 생일날까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챙겨주는 대통령이 있은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 저도 지금 후보님 말씀에 그 일일이 한마디 한마디 하신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아 근데 선진국의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보면요, 한국 정치인들은 미친놈들이야. 왜? 뭐 때문에 거기는 자전거 타고 국회의원들이 다니는데 보장도 없이. 여기는 무슨 뭐 무전기 들고 앉아가지고 무슨 CIA 국장처럼 하고 돌아다녀. 맞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후보님 말씀이 나는요, 하여튼 정말 맞고 안 맞고 가네. 네. 대한민국 정치는 예산 낭비하는 국회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내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조용히 들으세요. 아니 그게 이제 실현만 되면 얼마나 훌륭한. 실현이 된다고 하잖아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근데 지자체 의원들 옛날에 월급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안 줬죠. 예, 예. 아니 전국의 지자체 건물을 왜 짓습니까? 시청 그 예산이 얼마야? 각 구청마다 지자체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난방을 돌려대고 앉아 있어. 예. 한 달에 몇 번 보이지도 않는데 난방비가 들어가고 있어.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 그 관리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유지비가? 그렇죠. 엄청난. 나 이거 참 전부 총살감이야. 예. 국민들은 다 굶어 죽고 가는데 공무원들은 살판 나서 너도 나도 공무원만 되겠다고 지랄병을 해.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만 지금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이게 뭐 기자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후보님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엄청나게 정말 고뇌에 시달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근데 나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하길래 예산은 이야기해 줄게요. 예. 자, 국가 예산 512조죠. 512조. 512조에서 300조 60%를 전략. 내가 전략을 해봤더니 60%가 절약이 돼. 그럼 절약되는 예산 300조 적으세요. 예, 적었습니다. 300조. 그 다음에 고소득자들 있죠. 예. 탈세가 1년에 200억이야. 200조. 그렇죠. 200억. 200조. 200조에 200조. 약. 고소득자 탈세를 제대로 잡아버리면 녹음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십시오. 200조가 그칩니다. 그럼 200조에서 100조 늘어났죠? 네. 또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면은 세수가 100조가 늘어납니다. 알겠죠? 그 누수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요. 미쳤다고 부가세를 환급합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홍콩처럼 전체 매출의 세금이 5%면 5%, 10%면 10%. 네. 그걸 딱 끝이에요. 남았다 안 남았다 관계없어. 매출만 일어나면 세금은 자동이고 네. 이익이 있었다고 해서 세금을 내고 이익이 없으면 오히려 국가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이런 제도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거는 세무공무원과 짜고 별의별 부정이 많아. 많죠.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자료를 가짜로 만들어주고 날르는 회사가 많아.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세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 후보님 그런데 언제 그렇게 그런 많은 거를 다 알죠. 모든 걸 다 알죠. 다 하게. 그럼요. 그래서 나는 그 세금들을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재산 비례 벌금제 그 1년에 100조가 더 들어와. 1년에 세수가 100조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500만 사업자, 특수사업자. 무슨 냐면은 변호사법을 바꾸습니다. 변호사법을 수정합니다. 거기 보완합니다. 특수사업자는 변호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요. 특수사업자 번호를 가진 자는 변호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하나만 딱 추가시켜. 그게 뭐냐? 병원에다 환자를 소개해도 병원에서 피해를 줘요. 계산서를 끊어요. 예. 복덕방 중개업자한테 어떤 사람 그 집을 팔려고 할 때 중간에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받아요. 예. 그게 뭐냐? 특수 브로커입니다. 특수 사업자. 미국은 그게 있죠? 브로커가.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뭐를 소개하면 지금은 변호사법에 걸려요.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뭘 소개해주는 거 소개받으면 세금 계산 끊는 사람 있나? 전부 엄밀하게 엄선결을 받아요. 실제는 소개가 일어나고 있어. 에? 변호사한테 사건 브로커도 있어 실제는. 근데 브로커 사업이 없는 제도가 없으니까 세금이 전부 유출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예, 맞습니다. 큰 사건을 변호사한테 갖다 줬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 이익이 없는데 엄밀하게 받아요. 예. 브로커들이 있어요. 세금 안 내. 이걸 양성화하는 거야. 나중에 변호사가 이 사람을 건드릴 수도 없고 브로커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법이 있어가 잡히면 들어가. 예. 네? 알겠죠? 네, 그럼 특수사업자 500만 명을 허가해주면 이 특수사업자는 원하는 자마다 허가를 다 해줘버려. 사업자를 줘. 예. 그러면은 빌딩 주인이 빌딩 파는데 본인이 브로커를 할 수가 없어. 본인이 브로커 사업자라도. 예. 자기 거는 자기가 안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삼촌이 빌딩 팔려고 한다. 조카한테. 특수사업자 있으면 주는 거죠. 예. 조카가 복도방에 가. 브로커 얘기 나오죠? 세금. 맞아요. 후보자님 지금 제가 잠깐 몇 분 동안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게 남달리 정말 생각하는 게 일거 정말 확신이 갑니다. 여러분을 살려내니까. 예. 여러분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줄래니까. 예. 그래가지고 특수사업자 번호를 500만 명 만들어 놓으면은 1년에 100조 정도 세수가 들어와. 그러면 300조죠? 500조가 되죠? 다 합쳐서. 예. 세금 전략 고소득자들이 탈세 200조. 그것도 나오겠죠? 그럼 500조고 세금 전략이 300조죠? 800조죠? 국민배당금이 400조입니다. 다 주려면은 국민배당금 400조를 주고도 1년에 400조가 남아. 그럼 뭘 하느냐? 그거는 예비비로 놔두자고. 예. 400조가 남는 거는 혹시 벌금 재산 비례 벌금이 100조가 적게 돌 수도 있잖아. 예비비로 놔주고 예산이 매년 남는 거야. 그런데 양적 완화 2,000조 처음에 하죠. 그 2,000조로 1,400조 가계부채를 일시에 다 갚아줘. 일시에 누구나 무상이야. 그러니까 은행에 5억까지 빚이 있는 사람은 전부 무상이야. 국가가 이유 없이 갚아버려. 친구끼리 빌린 돈 사채 영수증만 있으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빚 받을 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 빚 못 받아가지고 맨날 고생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보지를 못 갚네. 허경이가 대통령 됐다 뭐 천금아 뭐 빚을 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있네. 예. 맞아요. 예. 지금 남의 돈 떼먹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거 다 받을 수 있어요. 막 국민들이 너도 나도 어디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전부 사채 빚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은행 빚 다 갚아줘. 친구끼리 얽힌 사채 빚 다 갚아줘. 야 이러면 서로 빚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될 때 빚만 받아도 노후 걱정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천지야. 뭐 다단계 한다 샀다가 떼인 돈이 몇 억 되는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다 받아요 다. 신고만 하면 다 받아. 이렇게 되니까 허경영 대통령 되는 날은 누구도 빚이 없어져. 그런데 돈이 큰 일반 가정에 보통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나와. 그런데다 빚 5억 갚아줘. 애들 결혼하면 3억 줘. 1인당 3억이야. 주택자금 2억. 결혼하는데 1억.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서 나오냐? 간단하잖아요. 국가 재정 전략, 재정 수입 정강. 여기에서 충분히 되고도 남아. 그래 모자라면 양정화를 한 돈은 6,000조가 남아있어. 그럼 국민 가계부채 1,500조 갚아주고도 4,500조가 남아있어. 3,000. 맞죠? 네. 4,500조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거 쓸 데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재정이 좋아진다는 거 알겠습니까? 하여튼 후보님께서 꼭 뭐 마지막으로 하여튼 뭐 너무 끝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 그러니까 하여튼 꼭 그 당선되셔서 우리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으시고 또 근데 나는 뭐 당선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고요. 예? 아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훌륭한 그런 나는 기자님 이래 말을 하면 좋겠어. 내가 들어보니까 당선되고도 난 것입니다. 요런 말씀을. 그렇게 그러면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당선되고도 않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확실해. 그런 말씀은 내가 좋지만 그 외의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확실히 내가 이번에는
잡을 거니까. 예, 예. 대통령 지금 국회의원 선거 하고 나와도 기간이 2년 반이나 남았잖아. 예. 그 사이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뜹니다. 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가 내 홍보 기간이야. 예. 여러분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라고 그러지만 나는 이번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1위가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2위예요. 예. 국가혁명배당금당이 2위로 등록했지? 예. 알죠? 찾아주시죠. 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뭐냐? 뭐 2위 아닙니까? 2위. 국가혁명배당금당 28년 여기 보면 경북에. 예. 여기는 제2당은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예. 예? 예. 대구 경북 지역 제2당은 국가혁명배당금당 맞아. 예. 이게 쉬운 겁니까? 여기 나와 있죠? 예. 예. 2위잖아. 예. 어?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후보 등록이 2위야.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한 200명 했거든? 150명 이상이 된다 말이야. 내일쯤이면 우리가 200명이야. 이제 며칠에 1일 중에 우리가 1위로 올라가요. 예. 후보 등록 1위야. 자유한국당보다 많다 이 말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후보 등록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돈 300만 원 갖다 내야 돼. 서류 준비해야 돼. 복잡하잖아. 근데 우리가 국가혁명배당당이 전국 정당 중에 1위란 말이야. 있죠? 예, 이 내용으로 갖고 저도 이제 잠깐 뭐 뜻밖의 와가지고 잠깐 봤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마무시해가지고 이게요. 우리 민족의 정책의 이게 교과서야. 예, 공약의 교과서요. 백과사전이. 예. 이 사람들이 이게 종교로 말하면 경전이야. 예. 정치 경전. 국가혁명배당금당 귀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항상 KBS 예. 아침마다 일요일 날. 나옵니다. 1월 1일 날 KBS로. 기호 8번으로 나올 때는 다들 공화당으로 기억하시나요? 아, 내가 들어봤어요. 네. 경제공화당이었습니다. 경제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왔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름이 더 급진적이 됐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번에 당명이 장관 있어 보이죠? 라고 하는 걸 내세웠는데 자 우선 150만 진성당원. 이 진성당원이라 하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모으겠다는 게 있고요. 가장 파격적인 것은 모든 국민에게, 사실 모든 국민은 아니고 30살 이상의 국민, 기혼자의 경우에는 20살 이상의 국민들에게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 매월 매월 150만 원 주죠. 150만 우리 당사입니다. 예. 50명으로 확보할 것이고 당원 수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150만 명. 우리가 거의 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50 이것을 이루어야 150명 국회의원 당선. 전성당원 150만 명. 그 다음에 월 150만 원씩 주는 거. 20살부터 20살. 이러한 국가를 이거 KBS가 1월 1일 날 아침 8시 뉴스에 이거 올해 내보냈어요. 인당 15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조달할지도 의문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에 저는 정말 이게 KBS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을 저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아니 재훈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래서 저렇게 롱타임으로 롱타임으로. 굉장히 훌륭 1월 1일 날 아침 8시에 합당하고 타당성이 한참을 내보내. 너무 길어서 내가 좀 줄이려고 보는 거 끝머리 좀 보려고. 그게 이제 후보자님 말씀이 직접-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내보내죠. 저게 저걸 오랫동안 내보내주는 거야. 내 말하는 것도 내보내주고. 예. 내가 너무 길어. 6천조까지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천조를 찍어서 5억 원 미만의 출산 심화도 3천만 원. 네, 국회의원 출마 자격 고시제 실시. 그렇게 현금을 많이 찍어내면 우리 시장에서 출산 심화도 3천만 원. 네, 국회의원 출마 자격 고시제 실시. 이거 왜 옛날 거 얘기 나오고 이거 KBS에다 이야기해. 이거 네티즌이 올려놓은 거 가짜 공약을 또 이야기하고 앉아있어. 500m까지 그걸 바로 하는 거 내 공약이네요. 지금 공약인 줄 알았는데요. 2014년. 네, 2014년이에요. 자, 그 유명한 허경영 TV, 최근에 그래도 유튜브에서 반응이 좋아서 여기까지 볼까요? 네. 허경영 TV에 올라온 영상 마저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비춰줘요. 시간이 너무 길어. 이 노래도 띄워주는 거야. 옛날에 했을 때 이게 KBS가 할 수 있는 건가?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이제 KBS가 여론조사한 겁니다. 그동안에도 뭐 계속 국민들과 어떻게 보면 유쾌한 소통을 이어왔고요. 맞아요. 네, 황당하기도 하지만. 노래도 발매를 했고요. 네,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동안 네. 매주 토요일에 종로에서 강연을 여기 보세요. 여론 나와요. 응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댓글 보시면 이제 황교안보다 허경영이 더 신뢰가 간다. 아, 지금 추천수 압도적이에요. 지금 4,845개. 8천 몇천 나오죠. 저 보세요. 지금 후보님 잠깐 보세요. 예, 예. 자한당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다. 자한당보다 훨씬 잘할 것 같다. 국가행정 배당금당이 뭐, 네. 뭐 저런 주장도 할 수 있죠, 뭐. 네. 네. 엄청납니다. 우리 정치의 다양성이나 우리 사회의 다원화 측면에서 이제 요사님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자연스럽고 웃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극단적인 주장들은 또 우리 국민들이 총선에서 판단하겠지 하는 그 수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어요. 이런 네네.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저는 이게 들어보세요. 허경영 이 과거 대선 후보가 최근에 미국에 누구와 비교됐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됐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생각 아무도 못할 때죠. 그래서 상당한 이제 반향을 일으켜서 네. 미국 대선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허경영 후보가 아마 내년 저 총선에 나오게 된다면 이게 대선 아니고 총선 작년 이야기입니다. 당의 이제 이제 의석수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적지 않은 반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좀 반발 현상이 네. 일정 부분 이제 허경영 후보에 대한 관심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총선에 허경영 트럼프 현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을 못하다가 허경영이가 후보 1위가 됐다. 정당 후보 랭킹 후보 등록 1위가 될 수 있습니까? 군소정당이 지금 우리가 1위로 올라가는 게 좀 있으면 1월 중에 우리가 이 압도적인 1위로 올라간다 후보가.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빼고는 우리의 10분 일이 안 돼. 국회의원이 막 10명씩 30명씩 있는 당이 우리의 10분 일이 안 돼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국가혁명 배당금당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후보 등록 랭킹 3위인데 2위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야. 그 앞으로 3위에서 2위로 올라갔다가 1위로 올라가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국민들이 그게 압도적인 걸 봐야 야 이거 허경영 당에 현역은 없지만은 야 이거 찍어야 되겠다. 나 돈 받아야 되겠다. 이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그 돈 하나도 안 주는 당 뭐하러 찍냐. 야 미쳤나 너. 야 허경영 찍어. 그 사람이 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보다 신뢰가 간다고 그러죠. 예. 8천 몇백 명이 들어왔어. 방금 그게. 8천 몇백 명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유튜브. 허경영이가 자한당의 황교안이보다 더 신뢰가 간다. 이게 대수입니다. 인물도 더 후보님이 더 아 그러니까 어쨌든 허경영이가 자한당보다도 훨씬 국민들한테 만약에 내가 데리고 나와서 이 자한당의 황교안이하고 붙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하고 황교안이가 말을 할 때 눈빛과 음성이 다릅니다. 내가 딱 말을 할 때 눈을 부라리고 딱 하면 국민들이 야 저 사람 저거 돈 줄 사람이야 저거 딱 이러지만은 황교안이가 잘해보겠습니다. 안경 꼈잖아요. 예. 안경 끼고 정치인이 가장 큰 약점이 안경입니다. 자기 눈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관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쎄야 돼요. 그냥 눈에서 불이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서 막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나는 이런 양적 완화 계획이 있고 돈이 없을 때도 걱정이 없고 양적 완화 아니라도 국민 배당금에서 국민을 줄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예산에서 나오는 부분이 800조야. 예, 아까 예. 그렇죠. 양적 완화 1차 2천조 한 거는 가계부채 탕감이야.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나라 못 삽니다. 한번 소나기를 퍼버줘야 돼. 후보님 혹시 마지막으로 그 당명은 후보님이 그럼 내가 지금 국가혁명 혁명당 국가혁명당 그러면 저런들이 지구가 뭔데 혁명을 한다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배당금이 딱 붙으니까 혁명까지는 알겠는데 배당금은 모르겠거든. 나는 혹시 공모를 해서 이걸 받았나? 아니야 캐시온 마크가 생기잖아. 아니 공약 보면 배당금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유 저 배당금이랑 도대체 뭐야. 내가 여태까지 정당 봐도 혁명까지는 들어봤는데 네. 혁명당은 있을 수 있는데 배당이 뭐냐 배당. 이거 뭐 주식회사냐 이거 뭐 정권 하는 데냐. 야 배당이 뭐야 이거.
준다는 거야, 준다는 거야. 이 차가는 어디서 이거? 아, 국민이 5천만 명이 주주야. 대한민국 주식회사예요. 아, 예. 5천만 명이. 아, 주식회사 개념으로 이렇게. 그렇지. 주식회사인데 CEO, 정치인이라는 CEO를 뽑아놨더니 요것들이 야금야금 회사 공금을 다 해먹어버려. 실제 주주들한테는 10원도 안 주고 매번 지구끼리 썩싹 해가지고 판공비로 다 날려버려, 회사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혁명 배당금당이야. 이놈들아, 배당금 내놔라. 너가 뭔데 CEO들이 너가 말이야 퇴직금 30억 뭐 이것저것 다 가져가 버리고 판공비 다 써버리고 국민들은 야 실제 주주는 뭐 배당이 없냐? 이거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5천만 주주가 있고요. 자본금은 7경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돈이 7경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네? 70년간 배당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 대통령 되면은 뭐 준다고 커피 한 잔 준 놈이 없어요. 국민을 뭘로 하는 거야? 내 테리나서 아니 정치인들 우리가 CEO로 뽑아놨더니 야금야금 국가예산 저거 다 가져가고 대한민국 국민은 주주로서 뭐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냐 이 자식들아. BJ 만들어 놓고 너가 뭐 하는 놈들이냐. 이번에 우리 심판합시다. 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확 심판해서 배당금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이 자식들 말이야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뭘로 알고 말이야 관리 맡겨놨더니 300명 국회의원이 야금야금 예산 다 뽑아먹고 국민 걸베이 만들어놨어. 자살도 할 수가 없어. 내가요 여러분들 심정 잘 알아요. 뭐 월급 얼마 들어오지 불규칙합니다. 월급도 이거 가정에 가서 여자한테 얼굴 구기거든. 배당금 나와보세요. 남자 대우받아요? 마누라한테 가도 대우받아요? 아니 저 사람 사람만 있으면 돈 나와? 옛날에는요 아우 저 배기 싫은 거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저 사람 돈하고 합치면 300. 저 사람 나가면 안 되겠다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게 다 타당성. 타당합니다. 예, 내가 왜 별거 하냐. 동감합니다. 내 저 사람하고 별거 하면 내가 반값 내야 돼. 내가 뭐 집세 내야 돼. 전화비 가만히 있어봐. 150만 원 가지고 내가 안 돼. 저 영감하고 합치면은 300이야. 또 노인수당이 둘이 140이 나오잖아. 70만 원씩 440이야. 이 살림 할망 최고위원이 노원구에서 안철수하고 유세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학교 운동장에서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한 1km 떨어진 노원역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 저녁 7시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한 5천 명이 몰려온 거야. 그 식당을 밤 12시까지 못 들어가고 밥을 굶었어 그날. 5천 명 사진을 5시간을 찍어줬어요. 예. 찍어주는데 이준석이 안철수가 온 거야. 이준석이가 왔어요. 안철수하고 유세하다가 이준석 부대가 이준석 씨가 그거 와서 3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제 양반이. 이준석이 쳐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준석 씨도 나를 쳐다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운동원들이 서청대면 다 내만 쳐다보고 운동원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근데 자기들 운동장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남고 허경영 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어디로 가는가 따라왔다는 거야. 따라오니까 식당 앞에 허경영이가 서 있고 전부 허경영 외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친 사람들인가 하고 쳐다봤는데 3시간을 바라봤는데 누가 이준석이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사진 한 장 찍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KBS에 나와가지고 이걸 정언하더라고. 아. 그 이후에 KBS에서 굉장히 또 효과가. 의뢰를 가져오고요. 잠깐만. 그 하버드 졸업한 거 알아주는 분은 허종일 뿐이라고 저보고 얘기했어. 그래 하버드 졸업한 거. 하버드 졸업하고 이준석이가 하버드 나왔다는 것도 내가 유튜브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엄청난 내가 거기서 발표 죽을 뻔했어요. 5천 명한테. 그런데 이준석이가 저기 높은 데서 서 있더라고. 서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이해를 할 수 없어 하는 거야. 어째서 저 사람한테 사람이 저렇게 달라붙느냐 열광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안철수나 이준석이가 인기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이야. 예. 대선 후보 랭킹에 있었어요. 안철수가. 그런데 허경영 인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철수한테 있던 사람들이 나한테 다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던 이래주라. 준비했습니다.
KBS 의원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이철희 의원과 KBS 의원이 청년 보수의 아이콘 이준석 씨가 이준석 아닙니까? 낱낱이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만나신 거예요? 허경영을 살펴보기로.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총선을 치를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국회 앞에 의자 같은 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벼랑간 저희 동네 노원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싹 몰려가더라고요. 다들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정작 후보는 없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관심을 독차지했던 그런 관심을 독차지했다고 그러죠. 이게 예사이지 아닙니다. 현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 이 골목에 이 소리가요. 동네가 떠들. 동네가 떠나가는. 여기에 3시간을 이준석이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BS가 이 사람 보고 아주 들어맞는 정원 좀 해달라. 방향성은 비슷한 정책들이 그러면 국회 앞에 잔디밭 위에다 의자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이 이철이 국회의원하고 둘이를 초록해놓고 허경영 이게 허경영은 누구 왜 허경영은 왜 이렇게 신도를 일어나 이거 제목이요. KBS가 1시간 방해했어. 이게 언제인지 압니까? KBS 의원이 지금은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요. 이렇게라도 문재인 당선되는 날 KBS가 생긴 것 같아요. 저녁 9시에 반영한 겁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을. 근데 이 나가는 동안에 가운데 자막으로 문재인 당선 확정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9시부터 10시 황금 시간대 허경영을 1시간 동안 조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못하면 정말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어느 날 전복당할 수 있다. 그게 납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이거 보세요. 정치인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안 보이세요? 이거 다 들어봐요. 허경영 씨가 현실 정치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 있다는 이야기. 이게 1시간짜리로 잠깐 출연한 거예요. 이 무슨 허경영 씨가 현실 정치인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 트럼프는 저리 가랍니다. 이제 나는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앞으로 2년간 홍보 기간을 거쳐서 다음 대선 때는 내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국회에 이번에 뭐 몇십 명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은 내가 기자들이 다른 당에는 절대 가지를 않아요. 내 꽁무니만 따라다녀. 뉴스거리가 많으니까. 내만 입맛 뻥긋하면 그거는 빅뉴스야.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만 입맛 뻥긋하면 그날 국회에서 아주 좋은 기사를 송고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경영 쪽에 가야 무슨 기사거리가 있어. 응?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막 내가 무슨 정책을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살을 붙여가 기자들이 막 전 세계로 보내는 거야. 이게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300명 있는데 299명을 정발해버리는 거야. 정발. 허경영 쪽에만 저 사람 다음 대통령도 따놓은 당상이야. 허경영이가 국회로 들어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가죠? 예. 그러면 기자들이 내 일단은 뭔가 나올 거다죠. 허경영 옆에 뭔가 나온다 해가지고 따라오고 다닌다니까. 그럼 나는 말만 하면 선전이야. 말만 하면 다음 선거에 뒤집어지는 거야. 그저께 또 신문에도 후보 등록하는 거 디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등록 나오죠. 근데 이번에 이변을 일으킨 게 후보 등록 3위가 뭡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36개 정당 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 만든 당인데 후보 등록 3위야. 좀 있으면 후보 등록 1위 올라가거든? 이거 화제거리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 1위에 올라가면 이게 화제가 돼. 하여튼 이번에 뭐 전국을 이제 순회 할 일만 남으셨네요. 또 본인 그 출마한 지역도 하지만 또 우리는 지금 대형 버스를 준비해놨거든. 대형 버스의 전광판. 예. 거기에 내 얼굴이 나와요. 예. 나오는데 내가 나가는 날도 있고 안 나가는 날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전국은 한 바퀴는 돌지. 도로시야. 순회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버스 투어를 하거든. 버스 타고 서울서 출발해서 부산 뭐 쫙 한 바퀴 돌아서 선거 기간에 한 바퀴 돌면 선거가 끝나요. 꼭 도로시야죠. 네, 돕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6천만 원에 준비해놨어. 그럼 전광판 쫙 나오고 내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는 전광판이 나와. 내가 실제 있는 것처럼. 예? 그 밥 먹고 오면은 또 내가 서서 직접 또 마이크 잡고 떠들어. 뭐 괜찮습니다. 모든 얘기는 하여튼 다 훌륭하신 그런 말씀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카메라 기자들, 언론인들 많이 뽑아놨지만은 이 언론사들이 언론 기자들한테 대우를 제대로 해주냐? 못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연약합니다. 신문사를 가지고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신문사를 하면서 압력수단으로 써요.
압력수단으로. 실제로 건설회사 사장이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 무슨 어떤 데는 또 무슨 뭐 주목 서는 사람이 그 신문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전부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기자들이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아. 심지어 임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민 배당금을 받게 되니까 걱정은 없다 이거야. 살기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 기자지 사주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기자가 많아요. 정말입니다. 그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나는 이런 거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인 퇴직금은 그냥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허경영은 100% 배당금을 주니까 안전도가 높죠. 네. 기자들이 각성하고 허경영을 세워야 될 겁니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세요.